네, 안녕하세요. 안과의상 정의상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이제 어떤 사람을 유튜브에 초대를 해서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우리 임동희 교수였어요.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안과 전환부 파트를 맡고 있는 임동희라고 합니다. 정의상 교수님 밑에서 이제 레지던트 펠로우 하고 계속 지금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고 아까부터 자꾸 물어보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 채널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안과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개원한 지 여기는 6년째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대학하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하고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 대학교에서 또 임동희 교수 같은 유능한 교수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식수술인 것 같아요. 그죠? 이식 수술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각막이 어쨌든 눈 제일 바깥쪽, 제일 앞쪽에 투명한 조직이라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근데 그 각막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혼탁이 생기거나 뭐 상처가 생기거나 그래서 각막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 그 각막을 갈아 끼우는 수술, 그게 이제 각막 이식 수술입니다. 이제 각막 이식은 예전에는 전체층을 다 갈아 끼우는 전층 각막 이식을 대부분 했다고 하면은 요즘에는 사실은 전층 각막 이식을 하는 경우는 이제 아주 흔하진 않고요.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부분층 각막 이식을 많이 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레지던트 때 부분층 각막 이식을 이제 정의상 교수님께서 그때 처음으로 하셨던 걸 저희가 보고 또 배우고 했었었고요. 그 이후로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이제 거의 주 수술로 이제 부분층 각막 이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각막이 이제 구조를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 내피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각막이 굳게 되는 각막 부종이 생기는 그런 병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백내장 수술을 받는다든지 녹내장 수술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원래 선천적으로 각막 내피 이상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각막 내피의 기능이 떨어지면 그 각막 내피 이식술을 해야 됩니다. 각막 내피 이식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안쪽에 막만 이식을 하는 D맥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 막에다가 일부의 실질 조직을 붙여서 같이 수술을 하는 이제 D색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이제 저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층 각막 이식 수술을 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각막 앞쪽 실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앞쪽 부분층만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원주 각막이라고 해서 그 각막이 뾰족해지는 경우들, 그거는 이제 달크라고 하는 수술을 또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눈을 다친다든지 뭐 눈이 이제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거나 각막염 때문에 심하게 손상이 된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직도 전층 각막 이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병원에서 아주 장기적으로 그 주의 깊게 관리를 해주기 좀 어려운 이런 케이스들은 결국 이제 임동희 교수 같은 그 유능한 교수님께 이제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그 수술 많이 했고 아까 우리 임 교수 얘기하신 대로 D색, D맥, 특히 이제 D맥은 국내 처음으로 이제 제가 수술을 했던 그런 경우인데 초기에 이제 수술할 때는 상당히 수술의 기술도 좀 어렵고 성공률도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고 그렇지만 결과는 상당히 양호해서 앞으로는 이 방향으로 이식 수술이 트렌드가 변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 저는 나왔던 거고 이제 거의 한 10년쯤 지난 지금은 그 수술이 거의 메인 수술이 된 걸로 보입니다. 전층 각막 이식하면 막 난시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사실 꾸며야 되니까. 각막은 깨끗해졌는데 시력이 별로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서로가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D맥 같은 경우는 난시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시력의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게 이제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식 수술을 해도 제가 시력의 어떤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 지금은 거의 본인의 각막 부종이나 이식 수술을 받기 전에 시력의 잠재 시력까지 거의 90% 이상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술로 되어서 굉장히 그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일반적인 각막 이식은 과거에 제가 그 막 이식 수술 처음 하던 제 전공의 때나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국내에 이제 각막 기증자가 없어서 굉장히 곤란을 많이 겪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각막을 외국에서 수입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지금도 이제 대부분의 그러면 이식은 네. 각막은 되게 수입을 해서 그렇게 네, 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사실 각막을 사고 파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환자분들
환자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대기를 했었습니다. 뭐 몇 년씩 기다려도 사실 기회가 안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고 팔 수가 없지만 외국에서 안은행을 통해서 수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전부 다 해외 각막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술을 이제 오랫동안 대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그런 거는 거의 많이 없어진 거죠. 없어졌습니다. 또 요즘 인공각막 이식 수술도 이제 시작을 했다고 저는 들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인공각막이라고 해서 이제 각막 이식을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사실 이식한 각막이 다시 죽게 되는 이식 실패의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번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무한정 여러 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각막이 거부 반응이 계속 생기고 다시 각막 이식 실패가 왔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체 각막이 아니라 인공각막을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요. 과거에는 사실은 이제 인공각막을 수술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냥 인공각막을 고려할 수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제 개별로 환자분들을 이제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마련을 해서 어쨌든 지금은 인공각막 수술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삼성의료원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공각막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거의 실명에 가까웠던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바로 첫날에 보여요라고 하면서 정말 우시기도 정말 하시고요. 네, 이제 정말 드라마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술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요. 그 절차들이 조금 많이 복잡해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시행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했을 때는 정말 의사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이런 임동희 교수 같은 분들이 꼭 계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개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어떤 눈에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강력하게 저는 임동희 교수를 치료받으러 가시도록 추천을 드립니다. 가끔씩 이제 제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다가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또 임 교수한테 의뢰를 해보면 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제 얘가 그러면 안 되지? 이 친구가 정말 능력이 아주 탁월해졌구나. 너무 흐뭇하거든요.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이제 예전에 이식이 안 된다고 했던 경우는 우리 임동희 교수께 가서 그런 인공각막 이식에 대한 상의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